어제부터 충청과 호남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도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대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요, 하천 범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네, 장마 막바지에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건지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시죠. 어서 오세요. 예,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그 피해 영상도 좀 보여드렸는데 충청, 전북 이쪽은 말 그대로 물바다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. 네, 충청 이남 지방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. 지금은 충청 지방의 빗줄기는 좀 가늘어졌지만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전 문화동에서는 294mm, 이 보은 220, 이 문경에는 172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되면서 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. 지금 대전과 여주, 이 괴산과 이 문경 지역으로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. 일부 하천은 범람을 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또한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장맛비에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. 지금 충청과 경북 서부 내륙으로는 이 산사태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. 일단 이 홍수와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이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겠고 만약에 이 대피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지난주 부산에 이어서 이제 대전에서도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안타까운 인명 피해들의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유독 충청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가 큰 원인은 뭡니까? 네, 어제부터 충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. 특히 대전에서는 시간당 8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일반적으로 하수도관이 용량이 시간당 30에서 50, 많게는 50 정도 되는데 이 하수도 용량을 한 2배 이상 초과하는 비가 이 서너 시간 이상 집중이 되면서 이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지난번 이 부산에 비가 내렸을 당시에는 이 수도권과 강원 영동 그리고 남해안 지역으로 이 비구름이 전국적으로 덮고 있었던 모습인데요. 이 반면에 어제와 오늘 충청에 내렸던 이 비구름을 좀 보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폭이 아주 이 띠 모양의 구름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띠 모양의 구름은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남북이 아니라 이 동서 방향으로 비구름이 흘러가는 것이 특징입니다. 비구름이 남북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 폭우가 한두 시간 만에 지나가게 되는데 이 동서 방향,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비구름은 이 상공의 비구름이 지나가더라도 이 바로 옆에서 또다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에 비가 집중된 것도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인데요.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호우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였는데 이 어제 대전에 내린 비는 새벽 4시에 가장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. 침수된 집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대비가 상당히 힘든 새벽 시간에 비가 집중됐던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게 참 대비가 취약한 야간에 많은 비가 또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원래는 가장 최근에 부산이 그랬잖아요. 장맛비가 밤에 좀 집중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부산도 그렇고 이 어제와 오늘 역시 이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금은 차츰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 장마구름이 오늘 밤에 또다시 활성화되면서 오늘 밤과 또 내일 새벽 사이에 이른바 야행성 장맛비가 또 찾아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비가 밤 사이에 또 새벽 사이에 비가 집중되는 것은 지면과 상공이 식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 이 낮에는 지면과 상공이 동시에 데워지지만 이 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면은 천천히 식고 상공의 대기는 빠르게 식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수직으로 온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고 이거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공 수직으로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만큼 공기가 수직으로 더 섞이려고 하게 되고 이 얘기는 대기가 그만큼 더
불안정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때문에 이 야간과 새벽에 이 비구름이 더 발달을 할 수 있는 모습을 하는 요인이 되겠고요. 또 하나는 이 낮 동안에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올라오면서 수증기가 유입될 때 마찰이 커지게 됩니다. 예. 이 얘기는 이 비구름으로 들어오는 수증기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네. 이 밤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식으면서 이 열기가 줄어들게 되고 수증기가 들어올 때 이 마찰이 줄게 되면서 비구름이 그만큼 더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이 새벽형 강수가 잦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장맛비가 밤에 집중되는 이유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. 네, 그리고 올해 장맛비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인 일본고, 중국도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올해 장맛 유독 이렇게 많이 내리는 원인은 뭡니까? 네,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선을 두고 북쪽의 찬 공기 그리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예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장마 전선이라는 것이 이 성질이 다른 공기가 간의 이 세력 다툼으로 표현이 되는데요. 어느 한쪽이라도 세력이 좀 약하면 비구름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, 그러니까 북상하고 남하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공기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. 그렇다면 올해 왜 유독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더 강한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예. 이 올해 북극 지역의 빙하 면적이 역대 최소 수준입니다. 이 북극 지역의 빙하가 많이 녹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북극이 따뜻하다는 얘기이고 예. 북극의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북극 상공에 이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 기류가 느슨하게 풀리게 됩니다. 예. 이 제트 기류가 느슨하게 풀린다는 것은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이 기류가 이 중위도 지역으로 흘러 내려오게 되고 예. 결국은 이 북반구 지역의 공기 흐름이 뒤죽박죽으로 바뀌게 됩니다. 이러한 이상 기류가 흐르면서 이 예. 한반도 쪽으로도 예년보다 이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흘러 내려오게 되고 있고요. 예. 이 반면에 남쪽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북쪽의 찬 공기에 눌리다 보니까 이 서쪽으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. 서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동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적으로 데워졌거든요. 그래서 이 장마 전선상으로 예년보다 더 찬 공기 그리고 예년보다 더 따뜻한 공기가 서로 유입이 되면서 더 강하게 충돌을 했고 그만큼 비구름이 더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이 또 공기는 온도가 오를수록 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이 공기 중에 수증기 함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 공기들이 비구름이 되면서 이 폭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. 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 건데요. 장마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 네, 현재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장마 전선은 이 전북과 경북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오후에는 비구름이 남해안까지 내려갔다가 이 밤 사이에는 충청과 이 전북 북부 지역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. 예. 이 지역은 오늘 이제 비가 집중되면서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이 내일도 최고 200mm에 달하는 매우 많은 비가 그것도 이 새벽과 밤 사이에 또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네요. 예, 네.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이 남부 지방은 당초 오늘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네. 이 비구름이 하루 정도 더 머물면서 내일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중부 내륙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. 이 특히 지난주에 남해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충청 지역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폭우 구름대가 이 수도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당장 이번 주말부터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중부 역시 이 다음 주 초에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예. 이 앞서 전해드렸듯이 올해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3일에 이 장마 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넘어갔다가 4일에서 5일 사이에 장마 전선이 다시 찬 공기에 밀려서 중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비구름이 이 다음 달 10일까지 머물면서 비를 예.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 전망까지 오늘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